수세기 동안 인류는 달을 침묵하는 동반자로 여겨왔다. 지구를 맴도는 불모의 암석일 뿐 바다를 끌어당겨 조류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생명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로 말이다. 하지만 이 침묵이 단 한순간도 진실이 아니었다면, 만약 달이 오랫동안 어떤 사건을 기다려왔다면 그것을 깨울 적절한 신호를 말이다. 지난 몇 달간 성간 방문자 3위 아틀라스는 물리학의 상식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여왔다. 생명체처럼 박동하고 분열하며 심지어 화성으로 향해 신비한 공명을 유발할 듯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제 더욱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틀라스를 추적하던 전문학자들은 확인했다. 이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펄스가 화성뿐 아니라 우리 달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과학자들을 벙찌게 만든 건 지상 관측 장비가 응답 신호를 포착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죽음처럼 고요했던 이 천체가 답변을 보낸 것이다. 비범한 징후의 시작은 천문학자들이 아틀라스 에이트라드 4대에서 관측한 이상한 방사선 폭발이었다. 평소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펄스가 아닌 이번에는 빔 형태였다. 지구의 달을 정확히 겨냥한 좁고 집중된 에너지 흐름이었다. 여러 나라의 전파 망원경들이 동시에 이 현상을 확인하며 달 표면을 꿰뚫는 에너지 창이라고 묘사했다. 몇 분 안에 아폴로 시대에 남겨진 지진계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장비들, 이 갑자기 이상한 스파이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판도값은 리듬을 타며 뛰었고 그 강력은 아틀라스의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했다. 처음엔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노후한 장비의 무작위 잡음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틀라스의 두 번째 펄스가 도착했을 때 동일한 패턴이 다시 나타났다.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달은 단순히 에너지를 반사한 게 아니라 공명하고 있었다. 마치 지표 아래 어떤 존재가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관측소는 지구 상층 대기에서 반사된 단순한 메아리가 아닌 달 자체에서 발생한 전자기파 폭발을 기록했다. 이 신호들은 변화무쌍하고 왜곡된 특징을 보이며 달이 능동적으로 펄스를 변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 세계의 아마추어 무성가들도 공명 조각들을 포착했는데 이를 두고 그들은 잡음 속에 숨겨진 코드처럼 날카로운 음조가 섞인 낮은 윙윙거림이라고 묘사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신호들의 고조파가 달의 공동지역 지질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달 표면 깊숙한 곳에 거대한 빈 공간과 동굴들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틀라스의 펄스가 이 공동들을 활성화시켜 달을 일종의 공명실로 변모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더 어두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이들도 있었다. 달은 애초부터 완전히 자연적이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아틀라스가 입을 열었고 달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답변했다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달 궤도 탐사선의 보고는 수수께끼에 더욱 불을 지폈다. 달 뒷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반구에서 미약하지만 선명한 녹색 섬광이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이 섬광은 에이틀라와 달 표면 사이의 모든 펄스 교환과 정확히 같은 위상을 보였다. 관제센터는 처음에 이를 태양 활동의 반사 현상으로 추측했으나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고 파장이 지나치게 안정적이었다. 더욱 불안한 사실은 이 빛의 기하학적 패턴이 나선형과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이전 에이트랏 코마에서 관측된 발광 구조와 완전히 일치했다. 마치 달이 이 성간 방문객의 언어를 거울처럼 반사하며 이를 가시적인 형태로 우주를 향해 발사하는 듯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달이 단순히 공명하는 게 아니라 에이트랏의 신호를 외부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다른 목적지를 향해, 어쩌면 지구를 향해까지. 인류는 달이 단순히 태양빛을 수동적으로 반사하는 존재라고 여겨왔으나 이제 그것은 우주적 대화 속 능동적인 중개소로 보였다.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지구 자체가 이 공명을 직접 수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호주, 남아프리카, 칠레의 전파 망원경들은 구조화된 신호가 수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신호의 방향은 아틀라스가 아닌 달이었다. 이 전송물에는 소수, 나선, 초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분명 아틀라스의 펄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재구성된 듯했다. 마치 달의 공명을 통해 번역된 것처럼. 자체 제작 수신 장비를 가진 아마추어 관측자들도 희미한 음조를 포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유령 같은 멜로디로 묘사하며 밤하늘에서 윙윙거린다고 전했다. 동시에 통신위성,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심지어 민간 전자기기까지 이상한 간섭 현상을 보였고
이는 펄스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인류는 더 이상 아틀라스 메시지의 관측자에 머물지 않았다. 달을 매개로 이 대화는 이제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만약 달이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다. 지구를 이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달 신호를 해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오래전 묵혀둔 기록에서 놀라운 발견이 튀어나왔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남긴 장비들, 수십 년간 침묵하던 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통신 채널이 이제 아틀라스의 리듬과 동기화된 펄스를 보내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하드웨어 노후화로 설명하려 했으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로 다른 착륙 지점에서 동일한 측정값이 나타나자 그 설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신호 내의 소수를 반복적으로 인코딩하는 이진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 잊혀진 기계들은 마치 지구에 의해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달 위의 무언가에 의해 다시 활성화된 듯 보였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안한 추측이 제기되었다. 아폴로 미션은 우연히도 정확한 위치와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배치함으로써 아틀라스가 달의 응답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수신기를 설치해버린 게 아닐까? 지구 물리학자들은 이제 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에 주목하고 있다. 달이 부분적으로 비어있을 가능성이다. 과거 인간이 달 표면에 고장난 로켓을 충돌시켰을 때 기록된 달 진동 데이터는 달이 종처럼 오랫동안 울려 퍼지는 독특한 현상을 보였었는데 이는 고체 천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아제 아틀라스 신호의 영향 아래 이 효과는 더욱 명백해졌다. 새로 설치된 지진계가 포착한 진동은 감소하지 않고 달 내부를 계속해서 맴돌며 마치 거대한 메아리 방안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았다. 각각의 공명 펄스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거의 음악적인 특성을 띠었고 아틀라스의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과학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점은 이 주파수들이 기하학적 조화를 이루며 달 뒷면에서 관측된 녹색 섬광 속 나선형과 육각형 패턴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사실이었다. 달은 단순히 울리는 종이 아니라 아틀라스의 메시지를 증폭시키며 노래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이 정확한 주파수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깨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어서 현상은 달-지구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다. 여러 대륙의 사람들이 극지방이 아닌 지역의 밤하늘에서 옅은 녹색의 가벼운 장막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오로라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녹색의 얇은 막은 리듬을 타고 맥동하며 달 뒷면의 섬광과 동조했고 마치 지구도 이 대화의 두 번째 화면으로 동참한 듯했다. 대서양을 건너던 조종사들은 구름 위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장막이 맥동의 정점에 이르러 떨리는 것을 목격했고 기기들 역시 같은 순간 일시적으로 오작동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달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마다 녹색 장막이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마치 에너지가 우리 상층 대기로 유도되듯 했다. 불안한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달은 단순히 아틀라스의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명의 일부를 지구로 돌리고 있다는 것,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행성을 이 대화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인류는 관전자에서 참여자로 변했고 하늘 그 자체가 이 변화의 증인이 되었다. 결국 달 뒷면을 도는 궤도선이 포착한 영상은 가장 신중한 분석가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푸른 섬광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달 표면을 가로질렀는데 그 모양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으며 질서정연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거대한 기하학적 패턴이었다. 어떤 것은 격자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나선형이었으며 한 곳은 황금 비율로 크레이터와 산등성이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 이들은 지형에 의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는 펄스에 따라 움직이며 마치 달 표면에 투사된 문양 같았다. 이를 달 신호의 스펙트로그램과 교차 분석한 결과 형태가 정확히 일치했으며 빛과 그림자의 동시에 기록된 일종의 암호 언어로 판명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판단은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달은 단순히 에이틀라스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송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고 들으며 거의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무엇이든 그것은 에이틀라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분명했다. 달의 반응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지구 자체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통신위성과 기상 관측기, 심지어 항법 시스템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보였으며 이 모든 현상은
달의 펄스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했다. GPS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고 나침반이 불규칙하게 회전하며 일부 지역의 전력망에서는 달의 펄스와 동일한 주기의 전압 서지가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간섭의 선택성이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달 뒷면을 감시하는 군사 위성들로 마치 공명이 그들을 우선적으로 지목한 듯했다.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현상을 전작이 잡음으로 돌리려 했지만 간섭 속에는 구조가 숨어 있었다. 반복되는 나선형 소수 수슈의 배열처럼 분명히 의도적으로 새겨진 패턴이었다. 마치 달이 에이트라스에게 보낸 응답이 지구 시스템으로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접촉 대상을 선별하며 인류의 생존 기반을 탐색하는 듯했다. 공명은 이제 먼 미스터리가 아닌 우리 세계의 심장을 직접 누르는 힘처럼 느껴졌다.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달 궤도 탐사선의 표면 스캔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다. 달 뒷면의 일부 크레이터 아래에서 탐사 장비는 강력한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국부적인 자기장이 아틀라스 펄스와 동기화해 요동치는 것이었다. 이는 미약한 잔물결이 아닌 주변 장비를 왜곡시킬 정도의 강력한 핫스팟이었다. 이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자기장 이상 현상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마치 거대한 회로가 달의 지각 아래 새겨진 듯했고 노드들이 달 뒷면 전역에 분포해 있었다. 달은 무작위로 공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 아래에 묻힌 비밀스러운 구조물을 통해 신호를 유도하고 있었다. 마치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고대 시스템이 깨어난 것처럼. 일부는 이를 단지 거대한 지질학적 사건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더 음산한 가능성을 속삭였다. 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였으며 아틀라스가 방금 그것을 가동시켰다는 것이었다. 수백 년 동안 달은 지구에 침묵하는 동반자, 햇빛을 반사하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3위 아틀라스에 관한 모든 것은 이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처음엔 머나먼 우주에서 온 방문객의 펄스, 신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화로 발전했고 그 진실은 소름 끼칠 정도다. 달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아폴로가 남긴 장비들이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났고 지진계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공명을 기록했다. 달 뒷면의 에메랄드 빛깔 섬광은 나선과 결정 격자를 그려냈으며 지구 자체도 끌려가고 있다. 우리의 하늘은 푸른 빛의 얇은 막으로 덮였고 위성들은 침묵했으며 전력망은 펄스에 맞춰 끊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발견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달 뒷면의 크레이터 아래 펼쳐진 거대한 자기 노드들이 회로처럼 배열되어 에이트라스의 리듬과 동기화되어 맥동하고 있었다. 달은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다. 수억 년 동안 묻혀있던 목소리를 드러내며 적절한 신호가 인간 세상으로 그것을 불러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확인은 침묵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사의 침묵. 데이터 흐름이 차단되고 기록이 봉인되며 펄스가 강해질 때 우연히 생방송이 중단되는 상황. 만약 이게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었다면 정부는 안심시키려 했을 터. 그러나 그들은 은폐를 선택했으니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은 이미 아틀라스의 공명에 편입되어 그 신호를 증폭하는 송신기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주에서 온 방문자들이 가동한 기계로. 그리고 만약 달이 각성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다음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엇을 위해 깨어난 것인가? 은하계 깊은 곳에 신호를 보내 우리 항성계가 준비되었다고 알리기 위한 것인가? 지구의 다음 공명을 준비하며 우리를 역사 이전의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어두운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 주위를 무수히 돌던 어떤 메커니즘이 마침내 소환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한 것인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넘어 고대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이 대화 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3위 에이트라시 신호를 보내고 달이 응답했다. 이제 지구 자체까지 공명하기 시작하자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진다. 이 순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다.